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에 온 국민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충북도청에는 온종일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특히 또래 젊은이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도청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오전부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희생자들 중에는 충북 도민도 2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A씨는 청주시 거주 22살 군 장병으로 전해졌고 부상자 B씨는 진천읍 거주 23살 남성으로 분당 차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 도내 한 대학 20대 여성 외국인 유학생도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 분향소에는 또래 젊은이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는 학생과 청년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아직 꽃을 다 피우지도 못했는데 져버린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기에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됨에 따라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청사에는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괴산 김장축제와 속리산 둘레길 걷기 대회, 충주 시립 우루국악단 공연 등 대부분의 지역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청주시 문화대주창에서 열리는 생활문화축제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청남대 국화축제는 국악대 공연과 K-팝 경연 등 공연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전시 행사만 진행할 방침입니다. 행사 가운데 불효불급하거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행사를 전격 취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청주 상환길에서 진행 중이던 헬로윈 축제도 취소되고 추모 현수막으로 대신하는 등 민간단체들도 애도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할로윈데이 그냥 포토존을 설치하고서는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발생한 사고로 안타까운 분들은 유명은 달리하셨으니까 명복을 빌면서 저희가 다 취소를 하고. 한편 충청북도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 중 미처 피해 사실을 접수하지 못한 도민이 있다면 지역 신고 창구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희생자 명복과 부상자 쾌유를 기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돼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예방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사고 수습과 피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아침 괴산에서 올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충북이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괴산군 문강면의 한 교량이 출렁다리처럼 흔들립니다. 지진파가 퍼져나가면서 인접도시의 사무실 내부 CCTV에도 흔들림이 포착됐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지만 주말 아침 진도 4.1의 지진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소리가 크게 쾅해서 비행기에서 뭘 떨어뜨렸나 하고 겁이 나서 나올 수도 없었어요. 이번 지진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지붕 파손이나 벽체 균열 등 20건 가까운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교량과 댐, 저수지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산림청은 땅 밀림 우려 지역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괴산 지역은 흔히 말하는 옥천 변성대에 포함돼 있습니다. 과거 단층 운동 등 지질 활동이 많았던 곳으로 지진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청주, 음성, 옥천도 같은 변성대에 속해 있습니다. 끼가 400km 정도 되는데 그 폭이 50km에 달해요. 그래서 괴산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이 집안 자체에 보면 많이 그 손상을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에서 발생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 괴산 지진은 진도 6 이하의 중규모로 여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4년간 적용될 무상급식 분담률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 기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도의 부담은 줄이고 교육청은 더 부담하는 60대 40 비율입니다. 주윤광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 황용우 도의장이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식품비를 도와 교육청이 60대 4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기존대로 교육청이 전액 부담합니다. 올해까지 도는 식품비의 75.7%를, 교육청은 24.3%를 부담해왔습니다. 당초 충청북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식품비 50%만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10%를 더 양보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수준의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큰 결단을 해주신 김영환 지사님께 존경의 원재료값 상승 등에 따라 식품비 단가를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이자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27.5%, 한 끼당 743원을 인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인상을 통해 4년간 전국 9개 도단위 지역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협력할 게 많은 양측이 갈등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분담률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진 건 아닙니다. 김 지사의 현금 지급 공약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진 청주시를 중심으로 현재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인 4대 6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생육아 수당이 지금 청주시는 물론이고 시군구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시군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 6대 4 이런 그 매칭 비율에 국한되지 않고. 한편 도와 교육청은 이번 합의와 함께 김 지사가 제안한 충북의 대표 도서관 건립과 초등학교 돌봄 시스템 도입, 폐교를 활용한 창업, 보금자리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시는 어제 제3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시의원들의 월정 수당을 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내년 의정비 총액은 4,652만 원으로 올해보다 159만 원, 3.5% 인상됐습니다. 심의위는 당초 월정 수당을 5.7% 인상하려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5% 인상으로 소폭 조정했습니다. 내후년부터 3년간 월정 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충북경찰이 3년 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금융범죄 예방관 제도 덕분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이모 씨가 이달 초 캡처한 사진입니다. 검찰과 법무부 마크, 사건 번호, 하단에는 직인 등이 기입돼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이 씨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보내왔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이같이 화면이 바뀐 겁니다. 구속영장과 계좌 거래 내역까지 보여주는 피싱범들의 치밀한 행각에 속기 직전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 뉴스로 보면서 저런 거 당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정말 당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재난지원금과 택배 배송조회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등 피싱 사기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예방이 그만큼 중요한데 충북경찰이 이를 위해 3년 전부터 금융범죄 예방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퇴직경찰관 6명을 선발한 뒤 청주와 충주, 제천, 옥천 지역에 각각 배치해 다양한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에서 시민과 직원에게 다양한 피싱 수법과 대처법을 설명합니다. 무시해야지. 설명 들으니까 더 확실하게 이해가 갑니다. 예방관들의 활약으로 2020년에는 24건, 지난해에는 79건, 올해는 현재까지 35건 등 130건 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발생도 지난해 같은 기간 950여 건에서 630여 건으로 300건 이상 크게 줄어 현장 중심의 홍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 사칭한다든지 검사 사칭한다든지 의료원 사칭해서 개인한테 전화하는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것은
무조건 100% 보이스피싱 범죄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호평을 받기도 한 금융범죄 예방관 제도와 관련해 경찰은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극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기 여성 직장인들이 법으로 보장된 제도를 마음껏 활용하기 위해선 회사 문화가 중요한데요. 진천군의 한 회사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임신 5개월 차인 유현정 씨는 진천군의 한 달걀 가공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몸에 출퇴근이 부담스러울 법도 하지만 매일 아침 편안하게 출근한다고 말합니다. 본관동과 가장 가까운 노른자 자리에 임신부 주차장이 널찍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승하차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무실과 인접한 거리에 있어서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제 임산부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5살 자녀를 둔 최문혜 씨는 경력 단절 없이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회사 분위기와 파트타임제 도입 덕분입니다.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이의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할 수 있다 보니 일에 대한 만족도와 집중도는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애착 형성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축 근무 안에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도 사실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간이 건강 측정기와 발 마사지 등 언제든지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직원 휴게실은 건물 설계 당시부터 가장 전망 좋은 자리에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가족 친화적 기업으로 기업 문화가 전환되면서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숙련 직원들의 이직률도 낮아 기업 생산성이 높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달걀 가공업 국내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회사의 어떤 그 활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회사도 차츰 발전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게 하는 워라밸 제도는 이 시대의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주한 외교사절과 경제단체 대표를 청남대로 초청해 충북 설명회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어제 충북 설명회에는 세계 10개국 대사급 외교관과 주한, 스웨덴, 독일, 캐나다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영환 지사는 충북 투자와 관광 분야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신규 공장 M15 공업용수 공급 2단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청주시가 추진해온 이 사업은 SK하이닉스가 855억 원을 부담해 청주광역정수장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위치한 M15 공장까지 공업용수 관로 13.7km와 배수지, 가압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SK하이닉스 M15 공장은 하루 최대 공업용수 수량 15만 9천 톤을 단독 관로로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오늘부터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400여 명을 투입해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원산지를 속여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사이버 단속반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시설 개방과 부모의 일상적 보육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 어린이집 23곳을 선정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부모와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다 함께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충주시 내 열린 어린이집은 현재 운영 중인 6곳을 포함해 29곳으로 늘어납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